안녕하세요. 금융 코디네이터 콕진입니다. 이번 영상은 자동차 사고 대처 요령 피해자 편입니다.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내 차를 박았거나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치었다면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죠. 이때 어떻게 하면 될지 전직 보상가의 경험과 손해사정사의 경험 그리고 영업 담당자로서의 경험을 다 응축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끝까지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먼저 사고가 나시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. 특히 이제 큰 사고가 나면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사고 100건 중에 거의 93건 정도는 다 경상자 사고들입니다. 가벼운 사고가 나시면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내 몸 상태가 괜찮은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. 내 몸이 괜찮다. 그러면 두 번째로 사고 내용을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. 차에서 내리셔도 되고 안전하시다면 위험하시다면 차를 좀 갓길로 빼셔야 되겠습니다. 2차 사고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. 내리시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은 저도 지금 이 영상은 핸드폰으로 찍고 있거든요. 여러분은 핸드폰 다 좋으시잖아요. 대한민국 스마트 강국이지 않습니까? 내리셔서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 동영상으로 찍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제3자 입장에서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좀 준비해 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. 그리고 난 이후에 상대방과 이야기를 해서 개별적으로 처리하시거나 보험사를 부르거나 이런 것들을 좀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좀 전에 제가 언급드린 대로 90~3% 정도가 가벼운 사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럼 이제 피해자분들이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사고가 났으니까 그냥 차 부서진 것만 접수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하시거든요. 그렇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현장에 있었잖아요. 사고를 낸 상대방 입장에서는 가벼운 사고고 대물 사고니까 이 사람 병원 안 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한 2~3일 후에 내가 몸이 아프다고 전화를 하거나 특히 주말에 이제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오전에 사고가 나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병원 가겠다고 전화하면 상대방이 좀 안 좋은 소리를 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. 이게 제 경험 때문에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일단 사고가 나셨으면 그 현장에 누군가 나왔다 그러면 대인, 대물 다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거를 다 접수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추후에 괜찮으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후에 내가 없애면 되니까 처음부터 그거를 좋게 해주실 필요는 없다. 내가 피해자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일단 사고 처리할 수 있는 모든 담보를 접수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첫 번째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요. 만약에 상대방에서 음주 냄새가 난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나신다고 하시면 전혀 고민하지 말고 112를 불러서 경찰을 부르십시오. 특히 이제 음주 사고 같은 경우에 상대방이 막 울면서 봐달라고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요즘은 좀 그런 경우가 좀 덜합니다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봐주셨던 분들도 좀 계셨어요. 그러고 나면 나중에 피해자가 2~3일 잠적했다가 사고 내신 가해자가 2~3일 잠적했다가 돌아와서 무슨 소리냐 나는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술도 안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오히려 이제 그 피해자 측이 또 이렇게 덤태기를 쓰는 이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서 중대과실 위반건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경찰 가서 제가 봐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. 문제가 없다 합의서도 주셔도 되고 좀 피해가 다 구제가 되었으니 처벌을 좀 낮춰달라 이렇게 탄원서를 쓰셔도 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잘못 결정하셨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대사고가 나신 경우라면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하셔라. 그리고 세 번째로 병원에 다녀오셨다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운전자 보험 담보 중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. 흔히들 알고 계시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,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라고 하죠. 그래서 병원에 갔다 온 지급 결의서나 사고 내용 확인서가 있으면 급소에 따라서 내가 얼마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. 그건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 교통사고로 입원하셨으면 교통사고는 상해거든요. 상해 입원 일당이나 수술하셨으면 상해 수술비 이런 것들도 지급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내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다녀오셨다면 내 해당하는 설계사하고 한번 통화를 하시거나 나에 해당하는 설계사가 없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권을 좀 열어보셔서 증권에 이게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하시고 최근 3년 이내에 그런 사고가 있었다면 청구하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. 간혹 고객님들 중에 이걸 좀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작게는 1~20만 원에서 크게는 한 4~50만 원 정도 좀 2~3년 전에 거의 100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받으시면 참 되게 도움이 되는 분들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챙겨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.
주로 이게 가벼운 사고고 피해자 사고시잖아요. 그러면 합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. 그거는 제가 이전에 많은 영상들을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, 가장 좋은 것은 나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빠르게 현업에 복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게 최고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내가 그 가벼운 사고가 아니고 좀 큰 사고가 났고 장애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주변의 전문가,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하셨으면 좋겠고요. 난 그런 사람이 없는데 하시면 담당 설계사하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. 설계사 연결해 주시는 것도 있으니까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 하시면 일단 하단에 보시면 제 연락처와 상의처가 있습니다. 그쪽으로 문자나 카톡을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성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, 주변에 소개 많이 부탁드리고요. 이상 당신의 금융코디네이터 복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